안녕하세요. 우리가 제공하는 이 돌봄 서비스, 그 신뢰의 가장 기본은 과연 뭘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윤리의식에서부터 시작되죠. 오늘은 케어 전문가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필수 윤리 지침, 그 핵심만 쏙쏙 뽑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6가지 주제를 다룰 건데요. 모든 돌봄의 기초가 되는 수급자 중심 윤리에서 시작해서요. 각 직책별로 꼭 알아야 할 강령, 그리고 이 모든 걸 아우르는 시설장의 역할까지 아주 체계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주제입니다. 바로 수급자 중심 윤리.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현장에서 무언가를 판단하고 행동할 때 이게 바로 그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에요. 정말 가장 근본적인 약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할 원칙, 바로 존엄성 존중입니다. 이건 단순히 차별하지 말자 이 수준을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돌보는 한 분 한 분을 성별, 나이, 경제적 상황 같은 조건과 전혀 상관없이 온전한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것. 바로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윤리가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자 중심 돌봄의 핵심, 딱 3가지를 꼽으려면 바로 이겁니다. 첫째, 자기결정권.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획을 짜는 게 아니에요. 어르신 스스로가 본인의 삶을 결정하게끔 돕는 거죠. 둘째, 자립지원. 아직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시도록 격려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비밀보장. 이건 두말할 필요 없는 절대적인 신뢰의 약속입니다. 앞서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권리를 지켜드려야 한다는 걸까요? 바로 그 답이 2번째 섹션에 있습니다. 수급자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핵심 권리들,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권리들을 보면 딱 감이 오시죠? 수급자분들은 서비스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주체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서비스를 받을지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직접 선택할 권리, 또 내 개인정보나 사생활은 철저히 보호받을 권리, 그리고 서비스를 받다가 불편한 점이 있으면 당당하게 말하고 해결을 요구할 권리까지, 이 모든 게 제대로 지켜질 때 비로소 진짜 돌봄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중요한 권리들을 현장에서 누가 가장 직접적으로 실천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께는 좀 더 구체적인 전문성과 태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전문가는 어디서부터 만들어질까요? 바로 이 4가지 태도에서 나옵니다. 모든 어르신을 한 분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마음, 내가 맡은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책임감,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동료들과 함께 팀으로 일하는 협력 정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제보다 더 나은 전문가가 되기 위해 계속 배우려는 자세, 이 4가지가 합쳐져서 바로 신뢰가 만들어지는 거죠.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전문가로서 우리가 절대 어떤 상황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은 뭘까요?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넘어선 안 될 금지선입니다. 꼭 마음에 새겨주세요. 이 부분은요, 예외가 없습니다. 절대 안 되는 것들이에요. 언어폭력이든 신체적 폭력이든 모든 종류의 학대는 당연히 용납될 수 없고요. 전문가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근무 중 음주나 금품 수수, 또 무단으로 자리를 비우는 행위 같은 것들, 이런 건 우리 전체에 대한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행동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금지되는 행동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특히 돈과 관련된 비윤리적인 행위는 더더욱 엄격하게 다뤄지는데요. 예를 들어 복지용구를 가지고 개인적인 이득을 챙긴다거나 본인 부담금을 마음대로 깎아주거나 더 받는 행위, 그리고 기록을 조작하는 것, 이건 그냥 비윤리적인 걸 넘어서 명백한 불법 행위고 우리 전체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네, 지금까지는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부터는 각 직종별로 그 역할의 특수성에 따라 좀 더 강조되는 윤리 강령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사회복지사와 간호인력부터 시작해볼까요? 사회복지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 윤리적 사명은 딱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수급자의 옹호자가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급자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그분들의 권리가 최우선으로 지켜지도록 대신 싸워주는 역할이라는 거예요. 이걸 제대로 하려면 당연히 전문가로서의 품위와 책임감, 그리고 동료들과의 단단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겠죠. 간호사,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의 윤리는 평등한 돌봄이라는 한마디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질병을 앓고 계시든, 어떤 성격이시든, 배경이 어떻든 그런 거에 전혀 상관없이 모든 분께 똑같은 수준의 전문적인 간호를 제공하는 게 기본 중의 기본이죠. 물론 그러면서도 각 개인의 특수한 상황이나 필요를 세심하게 살피는 맞춤형 접근, 그리고 철저한 비밀 보호도 함께 가야 하고요. 네, 좋은 돌봄 서비스라는 건 어느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여러 전문가들이 함께 힘을 합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자, 이어서 물리치료사, 영양사, 그리고 시설 운영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지원 인력의 윤리 강령도 살펴보겠습니다. 물리치료사와 영양사, 두 분 다 수급자의 신체 건강과 정말 직접적으로 연결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두 직종 모두 공통적으로 차별 없는 서비스와 끊임없는 전문성 개발이라는 윤리적 의무를 가집니다. 신체 기능을 회복시키고 또 건강한 영양을 공급하는 각자의 전문 분야에서 계속해서 배우고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약속인 거죠. 사무직원이나 조리직원분들은 수급자분들을 직접 돌보는 역할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의 윤리적 책임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사무직원은 수급자의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최전선의 파수꾼이고요. 조리직원은 매일 드시는 음식을 통해 건강과 안전을 책임지는 분들이에요. 두 역할 모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급자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는 정말 핵심적인 의무를 다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모든 윤리 원칙들, 이게 그냥 종이 위에 쓰인 구호에 그치지 않고 우리 시설 전체에 살아 숨쉬는 문화로 만들려면 누가 가장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시설장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시설장의 책임은 이렇게 5단계로 하나의 흐름으로 이어져요. 모든 건 직원 복리에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직원들이 만족하면서 즐겁게 일해야 수급자의 권리 보호에도 더 힘쓸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쌓이는 중요한 데이터들은 철저하게 보호해야 하고요. 궁극적으로는 직원과 수급자, 이 모두의 권리의 균형을 맞추는 게 중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윤활유가 바로 투명하고 명확한 정보 제공이고요.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 이 한 문장으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꼭 기억해두세요. 이 윤리 지침들은 우리를 옥죄는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고 숭고한 일인지를 지켜주는 우리 스스로와의 약속인 겁니다. 자, 이걸로 교육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시작은 바로 지금부터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약속들을 이제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지켜나가실 건가요?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답이 바로 우리 모두의 전문성을 빛나게 할 거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